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또 오랜만에 외모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남녀 할 것 없이 인기가 터지는 얼굴들의 공통점,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관찰했을 때 보이는 연예인분들이 거의 무조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그 연예인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하면 그 회사에서 대표님께서 이 멤버가 제일 인기가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한 그 멤버를 데뷔곡 센터로 지정을 해서 데뷔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막상 1집이 끝나고 2집이 들어갈 때쯤 되면 회사가 생각했던 그 멤버가 아니라 다른 멤버가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멤버를 씹덕상이라고도 하죠. 남돌이든 여돌이든 상관없이 그런 현상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도 포함해서 제가 요즘 수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분석한 결과 요즘 제가 정말 외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녀 할 것 없이 인기 터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이 가르마입니다. 이거는 연예인들이랑 일반인들이 같이 카메라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에는 이 가르마를 머리에 쫙 붙이는 게 또 유행이긴 한데 어차피 이거는 늘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내야 되는 패션계의 숙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걸 제쳐두고 그래도 옛날부터 그냥 클래식하게 제일 잘 나가는 디자인은 여기 가르마가 뽕긋하고 가르마 여백이 덜 보일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 가르마가 뽕긋한 게 왜 포인트냐 하면 바로 이게 어린 사람들의 외모적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기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다들 모근이 이렇게 바짝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가르마 부분을 좀 죽이려고 해도 항상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말리면 그날 더 예뻐 보이는 이유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말릴 때는 무조건 이 위에 있는 머리를 전부 다 앞으로 쏠리게 한 상태에서 머리를 말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윗머리가 앞으로 쏠리게끔 모근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훨씬 더 어려 보이는 헤어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마 띄우려고 머리를 뽕을 넣다 보면 여기 옆에가 뽕이 들어가서 머리가 더 커 보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너무 과하게 띄우면 또 나이 든 사람이 어려 보이려고 너무 애쓴 느낌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띄우는 게 좋은데, 이 가르마 뽕을 넣을 때 주의하실 점은 최대한 이 가르마에 가깝게 뽕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면 여기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가르마를 이렇게 숨겨주는 느낌으로 뽕을 넣으시는 거예요. 물론 연예인 분들은 여기 전체를 좀 확실하게 뽕을 넣는 스타일이 많은데 이게 카메라에서는 예쁜데 실물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딱 이 가르마 부분만 확실하게 뽕을 넣는 스타일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설탕이들이 언니 맨날 고데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릿결이 망가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신데렐라 클리닉을 받아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설탕이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올라간 입꼬리. 제가 하도 유튜브에서 살 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DM으로 외모 물어보시는 분들이 살은 거의 다 뺐어요. 제가 30kg 빼신 남자분도 봤고 여자분들 중에서는 60kg 빼신 분도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미 다이어트를 거의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거의 다 이제 머리 길이도 기시고 고데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외모도 점점 빠르게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입꼬리라는 거죠. 저한테 DM으로 셀카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직도 남녀 할 것 없이 이런 표정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웃는 셀카 100장씩 찍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웃는 셀카를 100장씩 찍으면 얼굴이 실제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근육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정말 인기의 크리티컬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아이돌 그룹이 막상 데뷔를 하면 제일 인기가 많은 멤버는 따로 생기더라 라는 게, 회사에서 센터로 세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목구비가 정말 화려하세요. 눈도 이만하고 코도 이만하고 내가 연예인이다, 내가 센터다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막상 제일 인기가 많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입꼬리가 가장 많이 올라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화보 사진이나 인터뷰에서 아니면 노래하는 무대에서도 여기를 거의 꼬매 놓은 듯이 입꼬리가 안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태생적으로 안면 근육이 이렇게 생기신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인기가 많아지려면 하루에 웃는 셀카를 100장씩 찍으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늘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언니, 저는 팔자주름이 너무 보기 싫어서 그런 셀카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웃는 셀카가 소개팅에서 100배는 더 잘 먹힙니다. 그럼 오늘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리프팅 레이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신데, 저는 최근에 슈링크를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웃는 셀카를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여기에 자꾸 세로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얼굴살이 너무 없으니까 진짜 여기에 피부가 남아 돌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너무 거슬렸는데, 리프팅 레이저를 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좀 덜 보여요. 근데 저는 이 세로주름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뭐 때문에 슈링크를 하게 됐냐면, 최근에 셀카를 찍어서 보면은 자꾸 이 턱선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무슨 포토샵 잘못된 사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했는데 뭐 늙어서 그렇겠지 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슈링크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진짜 셀카가 너무 깔끔하게 찍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프팅 레이저를 남자분들한테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 연예인과 남자 일반인이 있을 때 제일 큰 차이가 이 턱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저만의 추측이지만 남자 연예인 분들은 나이 상관없이 거의 매달 리프팅 레이저를 받지 않으실까. 제가 또 이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영업을 해서 주변 남사친 중에 2명이나 벌써 피부과 예약을 했어요. 자, 연예인이랑 일반인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 세 번째는 바로 거북목입니다. 저는 거북목은 아닌데 턱을 좀 들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진을 찍으러 가면 턱 내리세요 이런 말 항상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서도 아, 뭐 사진 찍을 때니까 저런 말을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옛날에 5년 전쯤에 제가 필라테스를 배우러 가니까 제 자세 중에서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턱을 들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의 모습을 셀프로 카메라 마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계속해서 턱을 뒤로 넣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반인 분들이 카메라에 딱 걸렸을 때 가장 티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길거리 시민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이 방송인 분들이랑 일반인 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투샷으로 찍힌 걸 보면 방송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런 식으로 턱을 들고 막 대답을 합니다. 아니 뭐 방송인이 아닌데 꼭 방송인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나?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턱을 집어넣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방송인 분들이 전부 다 이 자세를 잘 유지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연예인 분들도 보면은 딱 데뷔했을 때는 약간 턱을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점점점 연차가 쌓일수록 좀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점점점 이 자세를 아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카메라에서 얼굴이 제일 작게 잡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 앉아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있으면 얼굴이 얼마나 크게 잡히겠어요. 그리고 또 일반인 분들이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뭐 발레 하신 분들, 무용 하신 분들, 악기 하시는 분들, 성악 배우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직각 어깨와 들어간 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앞에 언급드린 것들이 전부 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튜어디스 하시는 분들도 턱이 들어가 있고 입꼬리가 거의 고정이 돼 있으셔서 다른 분들이랑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소개팅 나갈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계속 의식해서 턱을 최대한 뒤로 밀어 넣는 이 습관을 몸에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할 때도 최대한 이렇게 뒤로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뒤로 집어넣으면 이 뒷목이 쫙 펴집니다. 그래서 이 목을 길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턱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턱 밑에 살 때문에 턱선이 무너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열심히 쉐딩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여기 투턱, 쓰리턱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여기 무턱처럼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그럴 때도 이 리프팅 레이저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송인 분들과 비방송인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 3가지, 그리고 남녀 할 것 없이 인기 많은 사람들의 외모 공통점 3가지는, 첫 번째,
풍성한 헤어와 빽빽한 가르마. 두 번째, 거의 고정되어 있는 올라가 있는 입꼬리. 세 번째, 날카로운 턱선과 항상 뒤로 들어가 있는 턱입니다. 굳이 내가 뭐 방송인 수준까지 가야 되나?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언니 저는 언니 하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안 생겨요. 아니면 뭐 누나 아니면 뭐 형님 저 형님이 시키는 거 10가지 다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안 생겨요. 이런 분들 사진 보면은 다 예쁘고 정말 잘생겼거든요. 근데 셀카 표정이 이래. 그러니까 하루에 웃는 셀카 100장씩 찍기가 필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라이벌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불리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연애 전선에서 승리하는 우리 설탕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결혼은 경쟁 시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선택한 남자는 이미 다른 여러 여자들도 눈독 들이고 있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먼저 마음에 들어 할 정도의 남자라면 최소 3명의 여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죠. 예전이라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그 인기 많고 유능한 남자분들이 둘째 부인까지 두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는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첫째 부인까지밖에 못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중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경쟁 구도라는 겁니다. 이 남자한테 대시하는 여자가 많네? 그럼 다른 남자를 알아봐야겠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 3명 이상, 10명 이상 여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눈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과 연애에서 결혼까지 도와드리는 백설마녀의 러브 클래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설탕이들 화이팅!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설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봉고데기를 써서 가르마에서 1cm 떨어진 방향에 이렇게 넣어서 열을 주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식힐 때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손등을 앞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근을 이렇게 앞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0.5cm 한 번 더 떠서 고데기를 넣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양쪽 다 열을 준 다음에 이렇게 당겼다가 비좁게 만들면서 앞으로 쏠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